꼰대입니다. 유튜브에서 꼰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여야 대선 주자들에 대하여 중간 점검을 해보고 꿈을 깨라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운심을 우회하기 위해 별 알랑방귀를 뀌고 있는데, 특히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신 원칙과 상식이 이어지도록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3명의 능력을 골고루 칭찬을 했답니다. 책임질 일이나 굳은 일은 안 하기로 그런 성품이니 나무랄 수는 없지만, 문제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후보들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똥칠이나 하고 있었으니 준비된 정책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하니 토론이 안 되고 맥을 못 짚고 네거티브 공격이 나고 문심이나 후회할 수밖에 없고, 머리가 없으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각하에게 빅엿을이나 읽어보고 원칙과 상식을 거론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니 보편 지급이니 하는 문제로 수년 내 논란만 하는 것을 보면 똥팔육들은 무시겠고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이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부자들의 표도 얻고 싶어서 부자 감세까지 하는 것을 보면 꼼수만은 숭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천운이 다했다고 보입니다. 교수들로서 자칭 전문가라고 사사건건 촉새처럼 나서는 놈들이나 지지한다고 줄 서 있는 놈들에게 사회보험료 해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라. 해법도 구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다고? 문재인을 보세요. 문제의식이 없으니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개혁 의지는 더더욱 없습니다. 7시간 반 동안 뭐 했냐고 다그친 똥팔육들은 4년 동안이나 붕괴고 있다가 5년을 채울 모양입니다. 그러니 당론도 없고 대선 주자들마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깡통들 중에서 대통령을 뽑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5년을 보내려고요? 지금이라도 당론을 정하시겠습니까? 이 똥팔육들은 백날이 가도 당론도 정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멍청한 것들이라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로군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합시다. 꼰대가 이렇게 문제점을 알려주었으니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닌가요?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요? 그냥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대통령 선거는 인기투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들먹이는 DJ의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세요. 행동하는 양심은 양심대로 행동하라는 말이죠. 사실 DJ의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은 나는 여러분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들은 선두에 서서 최루탄이나 총을 맞아라 라는
민초 희생을 강요하는 말 아닙니까? 그 공은 내가 취할 것이니 너희들은 욕심내지 말지어다 라면서 말입니다. 운동권 지부 논리 아닙니까? 코 묻은 노동조합비를 발판으로 정계에 진출했으니 머리에 든 것이 없겠죠.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선두에 서서 대항할 것이니 나를 따르라 지도자의 솔선을 강조하고 공은 민초에게 돌리자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하면 될 것인데 왜 그 일이 돌려서 말을 할까요? 알아서 행동하세요. 이대명이라고? 꼰대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꽝입니다 에서 기본소득 재원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었고 이재명의 꼼수도 파헤쳐 주었고 이재명 후보 저격까지 해 주었건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똥팔욕들은 기본 논리가 정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선언하는 유권자는 푼돈이라도 얻어먹어서 그럴까요? 앞으로 얻어먹자고 그럴까요? 꼰대는 매월 100만원을 준다는데 말입니다. 이재명의 승리는 이낙연의 패배이고 민주당의 패배이다라는 논리의 똥팔육들은 본래 무식했으니 이재명의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민주당의 패배는 필연 아닌가요? 문제는 이재명이 본선에서 패배하면 정권이야 잃겠지만 나라를 구할 것이며 승리한다면 나라까지를 잃고 폭망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문 반문의 문제가 아니고 포퓰리스트와 그런 놈들의 특세로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정권을 잃더라도 이 나라를 구한다면 다행이고 민주당의 승리 아닙니까? 정권을 잃더라도 이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정권도 잃고 나라까지 잃겠습니까? 똥팔욕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할 테니 국민연금은 기대수익 7천억 원을 포기하고 손실보상금 2천원 받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의 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국민연금 기금 5천억 원을 빼서 뿌린 셈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책을 제시한 것도 없는데 이런 개같은 경우를 중앙정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앞으로 누가 민자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을 볼까요? 당초 멍청한 홍남기 중앙정부가 88%만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잘못인데 이 신청이 번물처럼 들어오다 90%로 올린답니다. 이재명은 지방정부 재원으로 12%인 6천억 원을 지급하겠답니다. 이게 지방자치라니 개판입니다. 이러니 이재명의 국정을 맡겨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이 본선에서 승리해도 걱정이고 패배해도 걱정인 이재명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사회보험료라는 새로운 숙제까지 받아든 형국입니다. 이 멍청이들은 숙제 먼저 하라고. 이낙연 후보님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실망이 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만 5세까지 매달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등 주저리 공약을 하시던데 출산율이 왜 떨어질까요? 분유값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출생한 아이 중 10분의 1만 가난한 집 아이로 골라서 매월 1000만원씩 더 두텁게 지원하시지 그래요?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원인에 따른 정책이야지 그것도 정책입니까?
이낙연 후보님, 국민들은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의원직 버리면 대통령이 되나요? 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은가라는 질문에 흑묘든 백묘든지 쥐만 잘 잡으면 좋다는 것이 민심이라 전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이나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그러면 그 가치가 무식인가요? 우멍인가요? 라고 반문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비판은 무지의 실토입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는 사람인데 또 흑수저인데 맞벌이라고 12%에 해당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맞습니까? 꼰대의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논쟁의 종지부나 100번 읽고 개념 정리를 다시 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야권은 더 웃겨요. 윤석열이 뜨는 것은 똥팔육들의 헛짓거리로 인한 현상 같고 입만 열면 헛소리와 정치 공장이 맹탕 기억이니 자존질환을 일으키고 개판을 만들어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희숙은 자멸했지만 논리 전개를 위해서는 윤희숙 의원의 복주간 비판, 윤희숙 후보 저격, 유승민 후보 저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 또 멍청해서 숙권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들을 불러 면접을 했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면접관이 4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변에 관한 것은 수년 묵은 것까지 찾아서 질문을 하던데 사회보험 문제나 이재명씨 퍼플리즘 같은 근본적인 질문은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공통적인 사항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적시하여 나누어주어 나온 해법이나 의견은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할 좋은 공격자료로 활용하거나 대안으로 제시해도 좋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서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놓친 주간 언론사나 패널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승민은 윤석열에게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국민들이 된다고 했다는 대답인데요. 꼰대도 유승민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8분위들이 새로 들어와 민주당보다 더 웃깁니다. 이번 대선은 재미있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라는 큰 똥을 치워야 하는데 어떻게 지울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해법에 대한 진정한 정책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은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두엄이나 똥장군 치고 장군들 따라 장에 왔다면 도로 집으로 가십시오. 이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해법이 없다면 대통령 해보겠다는 꿈을 깨시라는 말입니다. 정책 정당이라면 당이 주도해서 사회보험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을 시켜야지 토론도 없이 뭉개다가 투표일이 돌아오면 인기투표를 하자는 것은 정당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방송 토론은 토론도 아니고 농담 따먹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내놓을 정책이 없으니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해놓고 전문 보좌진이 48명이나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좌진이 아무리 많아도 끼리끼리 모인 그 수준의 보좌진이 내놓은 정책도 본인이 취사 선택하여 제어할 머리가 없으면 입만 벌리면 구설수에 오르는 하층이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한심합니다.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보험료 해결책을 내놓으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